자, 요거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3강 4번입니다. 오케이. 자, many people use their cleverness.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리함에 대해서 영리함을 사용한다고 나와요. To justify, 뭐 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당화란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 그치? 그래서 보통 변명이라는 걸로 많이 써요. 변명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변명을 한대요. 그리고 뒤에 바로 나왔구나 소리. 그래서 그들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데 쓴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바로 일터가 지금 지저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지러운, 그러니까 어수선한, 더럽다는 뜻이고요. 뭐 비슷한 표현 중에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죠, 합리화하다라는 표현이 되죠. 저것도 justified 맞긴 하지만. 그래서 비슷한 표현 중에 rationalize라는 표현이 있어요. rationalize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 서 있는 그 messiness라는 표현은 결론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정돈된 상태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정돈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disorder. 물론 여러분 이거 질병으로도 알고 있지만 실제 무질서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정돈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혼란스러운 선택했지, 그러니까. 자, they say things like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I know where is everything is 에서 보통 책상 안 치워놓은 친구들이 엄마가 치우라고 하면 한마디 하죠. 어딘지 다 안다고. 그 얘기 많이 여러분이 안 쳐봤으면 알 거야. Or 아니면 they say non-humorous things such as 좀 그렇게 유머러스하지 않은, 재밌지 않은, 유쾌하지 않은 이런 우습지도 않은 말을 한대요. 뭐냐면 a clear desk is a sign of sick mind. 무슨 말이냐? 깨끗한 책상은 병든 마음의 신호다라는 거지. 너무 결복증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습지도 않은, 되지도 않은 유머를 한다는 얘기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필자는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본다면 청소를 하지 않는 것, 즉 더러운 상태나 어지러운 상태에 대한 걸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죠. 맞아, 그 얘기야. 그리고 어쨌든 이 지문의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정리정돈이잖아, 그죠? 그럼 정리정돈이라는 표현도 충분히 나올 만할 것 같아요. 정리정돈. 어레인지. 여러분 보통 이거 배열하다라고 알고 있지, 그지? 정돈하다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organize. 그 다음에 align. 이런 표현들이 있어. 이런 표현들이 정돈이라는 걸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돈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 뒤에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however가 나와 봐봐. 그럼 뒤집은다는 얘기지. 뭐냐? People who say,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who say they know say they know where everything is 에서 모두가 다 있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 is까지 가로쳐야 돼요. 구조 전체에서. turn out to be 뭐라고 나오냐면은 실제 큰 부분의 그들의 정신적인 용량을 사용하고 있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대.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remembering,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서 있는 use지만 실제는 spend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대신 spend를 쓴다면 조건이 하나가 있어. spend,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기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쓰고 on remembering이라고 해서 on이 없던 on이 갑자기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돈 쓰고 있다는 거죠. Where they place things. 그들이 어디서 놓았는지에 대한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유머러스한 얘기는 아니란 얘기하는 거야. 이해 갔죠? 실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대신에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럼 그러면 여기서는 본다면 지금 실제 어느 정도는 구별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별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구별하다라는 영어 단어. distinguish, discern, classify. 이런 구별짓다, 구별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이제 기억하느라고 한다는 얘기고,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그러면 내가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본값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희긋지긋하다라는 표현이 있거든. 딱 거기에 나눠서 내 생각이나 어떤 거를 거기에 계속 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뭘까? 우리말로 좀 좀 떠오르는 거 있을까? 희긋희긋하다. 딱 맞는 표현이 있는데 할당하는 거지. 네, 할당이란 표현. 영어로 뭐예요? 영어가 어렵죠. give a portion이란 표현. 쉬운 표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부분을 내어주는 거니까 give a portion. 그리고 딱 맞는 표현이 뭐냐면은 바로 allocat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할당하다는 표현이야. 그래서 내가 실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어디에 뒀는지를 기억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니까 기본적인 세팅은 낭비지. 그러니까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wasteful. 낭비하고 있다라는 기본. 또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거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쓸모없는 거가 useless. 비슷한 표현에 futile,까지 캐치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필기 안 하고 있어요? 너 왜 필기 안 하고 있어요? 빨리 필기 해보세요. 자, 뒤에 가보시면 그래서 if they work in a well organized, 여기서 있는 well organized라는 거는 정돈이 지금 잘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정돈이 잘된 케이스에서 있는 환경에서 잠시 동안 지금 네가 있으면 네가 놀라게 될 거야. 여기서 말한 놀라다라는 얘기는 부정적 느낌보다는 진짜 깜짝 놀라다라는 표현이거든. 좋은 표현 중에서 astonish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네가 깜짝 놀라게 될 거야. 얼마나 더 그것들이 생산적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더 생산적이란 얘기는 그만큼 더 효율적이란 얘기지. efficiency. 트로 할까? 형사니까. 더 많이 그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알 수. 그러니까 네가 어지러진 방 안에서만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그 할당하는 그거를 거기에서 기억하는 거에 쓰지 않고 돌려서 새로운 깔끔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한다면 네가 정말 놀라게 될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필자는 계속해서 깨끗한 방이 더 좋다는 걸 유지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기준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 얘기하시기로 한 거 있잖아요. 저희 원래 일찍 가야 돼갖고. 일찍 가야 돼? 일단은 알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얼마나 일찍 가야 되는데요? 30분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몇 시간? 7시 반에 간다는 얘기 하니까? 아니 6시 반에. 6시 20분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6시 반에 간다고요? 네, 그래갖고 얘기 좀 얘기하실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아. 그거 20분에 그럼 시작해요. 10분만 얘기하자 그러면. 알았어요. 단어 다 외워놨어? 단어 빨리 외우세요. 자, 그래서 뒤에 가보면 if you have a tendency to attempt to explain a mess에서 자꾸 이 어지럽힌다는 표현은 정돈되지 않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비슷한 표현에 좀 지저분한 너저분이라는 표현에 클러터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처음 들어보는 표현일 거야. 클러터.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처럼 organize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겠지. 뭐야? disorganized 이런 식으로.
어쨌든 메시지를 표현을 해줘야 돼. 매일 많이 나온 표현이니까. 이렇게 어지러운 거에서 이렇게 어지러운 데스크나 아니면 이런 직장 거기서 막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진다면 한번 너 자신을 도전해봐라. 즉 뭐냐? 네가 좀 깨끗한 그 반대인 깨끗한 데스크에서 한번 일할 걸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가 너를 엄청 놀래킬 거야 라고 하고 끝나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치우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지. 그죠? 내용에서 확인해 보고. 자, 그리고 하나만 여기 적어 볼래요? 자. 결과가 너를 놀래키는 거나 너가 그 결과를 보고 놀랄 거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 영장 문제가 나왔을 때 능수동 바꾸는 거는 꽤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런 거 하나만 캐치 한번 해둬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질문 가봅시다 한번. 자, 3강 5번입니다. 자, the pressures on scientists. 과학자들에 대한 압박감이 있대요. 이 압박감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를 억압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학자가 그러한 어떤 것을 하게끔 뭔가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텐데 정확한 거는 더 뒤에 봐야 알게 될 것 같아. 과학자들에 대한 압박감이죠. 뭐냐? 바로 그들의 작품을 퍼블리시 해야 되는 거야. 직역하면 출판이지. 출판이면 그 발표를 얘기하는 거죠. 즉 나만 결과를 알면 안 되고 사실 과학자가 연구하는 이유는 본인만 잘하려고 아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널리 사람들을 해서 그런 뭐랄까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거에 대한 그 뭔가 역할이 있는 거지. 과학자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공개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그들의 또는 연구를 공개해야 돼. 그것이 has grown in this. 최근에는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야. 뭐야 이 글은? 공개야. 그러니까 정보 공개에 대한 글이야. 자, being published에서 이 발표가 된, 공개가 되고 발표가 되는 것이 증가하죠. 뭘 증가시키냐면 바로 getting grants에서 이 grant가 보조금이거든. 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지원금이니까 펀드 계열일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금, 우리 흔히 말해서 지원금, 자금 같은 거. 뭐 subsidy라고 비슷한 표현인데 그거는 정부 보조금 얘기 많이 해서 조금, 그러니까 그 가난할 때 돈 받는, 좀 돈이 없을 때 받는 돈이라서 조금 달라 그 느낌하고는. 그래서 펀드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Which scientists need? 이게 과학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so they are leaning more. 이거 조심해라. 이거 아주 쉬운 장난질인데 이거 런 아니야. 간혹 가다가 이거 잘못 보는 저 되게 많아. lean이야, lean. 이거 런이 아니라 뭐냐? 기울다란 뜻이야. 그럼 그쪽으로 더 많이 기울다, 쏠리다.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 inclined라는 표현이 있어. 이것도 incline에 pp 붙은 거거든. 그래서 쏠리다란, 기울다란 뜻이야. 더 많이 기울여. 어떻게? more and more toward research. 더 많이 그렇게 리서치에 기운다는 얘기는 그런 리서치를 타는 경향성이 높다는 얘기죠. That have the public appeal. 뭐냐? 대중한테 뭔가 매력적이고 호소할 수 있는 그 뭔가에 끌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핵심은 이렇게 그랬고 여기서 얘기 나온 것처럼 어쨌든 끌리는 거니까 더 매력적이라고 하면은 attractive도 가능하겠고 끌리는 거니까 아니면 진짜 끌다라는 표현이 대놓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중력 있죠. 그래피테이션. 끌린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끄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대중들의 이런 관심을 더 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들에 더 많이 쏠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당연히. 자, 뒤에 가보시면 however, 그러나 that which is popular 이 있어. 자, 뭐냐면
that which is popular. 여기서 that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있는 문장에 그런 리서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이 뭐냐? 인기 있는 그 연구가 is not necessarily the best. 꼭 최고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모든 all not topics that have received media coverage. 이 대중의 어떤 관심을 받은 모든 주제가 다 진짜 과학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무조건 과학적 가치가 높은 거야? 라는 건 별개죠. 그 라는 건 별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자,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journalists like to cover the story.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이야기? 과학적 발견. 근데 과학적 발견이 뭐냐면 이게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에 대한 걸 뭐야? 뒤집는 거야. 예를 들어 보자. 야, 비타민C를 먹으면은 예를 들어 피로가 회복되고 그다음 건강이 좋아진대, 감기가 예방된대. 이런 거 뉴스에 잘 나올까? 안 나와.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과량 복용하면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더 나오겠지. 기존 연구를 반박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발견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발견이라기보다는 좀 획기적인 이런 게 좀 잘 미디어 타지 않겠어? 그죠? 이 획기적인 발견이 영어로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breakthrough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명사야 이거. 획기적 발견이라는 거. 뭔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거. 기존과 다른 거.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뒤에 가보면 such finding, 그러한 어떤 발견들이 often do not hold up under the close investigation.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면밀하게 조사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죠. 그렇잖아. 단순히 몇 개 보고. 그러니까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어. 근데 모집단 수가 전 세계 3명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전에 10,000명, 100만 명이 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신뢰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면밀한 조사에서 close investigation. 다른 표현으로 똑같이 면밀한 조사라는 표현에 면밀한 조사, 세세한 조사, 스크루티니라는 단어가 나가 있어. 캐치해두세요. 이렇게 면밀한 어떤 조사하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특별히 when the preceding story, 전에 그 연구됐던 선행 연구가 was based on solid evidence. 뭐냐? 이전 연구가 확실한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여기 사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지만 미디어한테는 끌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중의 관심에 어떻게 더 끌리는 연구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하는 거죠. 연구 윤리와 관련된 얘기일 수 있어요. 이 지문은. 결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when we scientific report getting covered by the media. 미디어가 공개하는 covered PP죠. 그러니까 미디어가 공개하는 이 지금 보고 과학 보고나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는 뭐 해야 돼? 비판적인 눈을 지녀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 세팅은 carefully야. 그래서 조심하게 받아들이자. 특히 뭐야? 미디어. 왜? 미디어가 하면 관심을 좀 끄는 식으로 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돼. 그럼 기본적인 검증이 덜 된 거지. 그럼 검증하다는 표현 되게 중요하다. 영어로 뭡니까? 검증하다. 테스트의 동사 표현이야. 어떻게 쓸래? testify가 있어요. 요것도 같이 확인해봐. 확인해 보시고. 어째 이쪽은 왜 번갈아 가면서 엎드려 때렸다 막 그러네 보니까. 자, 예나야 일어나봐 한번. 자, 그렇죠. 번갈아 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뭐가 수맥이 흐르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뒤에 22번 처음 문 질문 요거 가볼게요 한번. 자, 그래도 아마 여러분 시험 보면서 본 적이 있는 질문인 것 같기는 하네. 그죠? 뭐 제대로 지금까지 기억이 안 날 리가 더 가능성이 크긴 한데. 볼게요. 자, brand that failed to grow and develop 돼 있어. 무슨 말이냐? 자, 이 지금 브랜드인데 성장하고 개발하는 게 실패한 브랜드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브랜드 하면은 무슨 옷이나 아니면은 가방 생각하니까 좀 다른데, 사실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 그 중 하나가 요걸로 들어가긴 해야 돼. 리퓨테이션 정도로도 기억해 줄 것 같아, 여기서는. 명성이나 인기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브랜드라는 표현은. 브랜드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치? 브랜드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은, 원래 뜻은 알아두면 좋으니까 인장에서 나왔어요. 인장. 여기서 말하는 인장은 뭐냐면 이런 거야. 소를 방목해서 키우거든요. 그러면 저 소가 내 소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각각 농장마다 농장의 고유 마크를 소에다, 소 엉덩이에다 새겼어. 어떻게 새겼을까? 인두로 불에 지져서. 그래서 지져가지고 칙 하면은 이제 그 모양이 남지. 그 모양을 보고 소를 분간했거든. 그래서 내 거다라는 거에서 이게 브랜드가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프라이드나 그런 거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불이지. 왜냐면 북유럽 쪽에서의 불을 의미하는 게 이 브랜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참고로 남학생들이 알고 있는 노래에서 브랜드도 같은 이미지일 거야. 그래서 어원이 불이야. 그래서 불이야. 자, 확인해 보세요. 자, 봅시다. 뭐냐? lose their relevance. 일단 성장에 실패한 브랜드는 그들의 직역하면 연관성을 잃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relevance를 연관성 정도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 앞뒤가 안 맞아. 그치? 연관성 정도. 여기서는 연관성보단 적합도가 더 맞을 거야. 적합성이. 그럼 적합성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거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브랜드가 더 이상 쓸 수 없어라는 얘기는 유효함에 대한 얘기죠. 그럼 유효가 영어로 뭐예요? 유효함. 유효함. validity. 자, 그 다음에 매력. 그럼 어필일 수도 있겠죠. 매력을 잃는 걸 하고.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신뢰감. 그치? 더 이상 이것을 믿지 못하겠어. 신뢰감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 적합도를 잃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신뢰면 credibility 하나? 이런 식으로.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think about the person.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예시가 들어요. Who was once 일단 on the fast tracks at your company. 너의 그 회사에서 가장 빠른 트랙에 지금 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가면은 제일 일반적으로 바라는 게 승진이잖아. 그잖아. 그 승진을 되게 빨리 한 사람 생각해 보자고요. 빨리 한 사람을 생각해 보래요. 근데 잘 봐. 그 사람이 더 이상 회사에 없는 사람이야. 이것도 보기 드물 텐데. 승진을 그렇게 빨리 했으면은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없어. 그 사람이. 어디 갔을까? 아니면 worse, 지금 더 나빠진 거예요. 승진을 먼저 빨리 했는데. 그러면 have to appear hit the plateaus in her career. 그냥 커리어의 고점, 이게 고원이거든. 고점을 찍은 것 같다는 표현이야. 우리 정점이라고 하지. 왜냐면 여러분 그런 게 하나가 있어. 빨리 성공하게 대해서 빨리 성공하려고 막 이런 거 많이 사람들이 막 발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빨리 오르면 그 다음부터 내리막길밖에 없잖아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일단 뭔가 어떤 위에,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얘기한다면, 좀 돌려 표현한다면 적어볼래 한번? 이게 약간 비유적으로 고원에 딱 그 고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reach career plateau. 이 뭐냐, 경력의 어떤 고원,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다. 아니면은 천장이 끼었다고 해서 이것 대신에 천장이란 표현도 가능해요. 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위로 쳐나가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사람 분석해야 돼. 그럼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나? 그런 식으로. assuming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ssuming 가정하는 거죠. 어떻게 가정하는 거야? 그나 그녀 아까 얘기했던 지금 엄청나게 이 승진을 빨리빨리 했던 그 사람인데 결국 이제 회사에서 없거나 아니면 더 낮은 지위로
어떻게 보면 강등된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야망적인 움직임, 즉 야망으로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 좀 야심이 떨어졌나. 무슨 말이냐면은 성공하고 특히 승진하고자 하는 것도 얼마나 욕망과 욕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잖아. 뭐 성공하려면 야근 해야 하잖아요. 그잖아. 참고 해야 하잖아. 이런 것처럼. 보통 이런 오픈되다. 보통 얘기하거든. 그러면 this individual, 이 개인은 희생자라는 거야. 뭐의 희생자야? Having failed to stay relevance. 무슨 말이냐? 계속 적합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사람의 희생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합성을 유지했다, 못했다? 못했다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걸 못했어. 봐. 이걸 못했으니까 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embracing 나오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embracing이면 having이 걸린 거지.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실패한 거야. 임브레스 하는데 실패한 거지 임브레스를 하는 희생자가 아니야. 그래서 ing 쓰면 무조건 틀려. 제일 중요한 거니까 캐치 한번 해봐봐.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를 좀 풀어 얘기한다면 어때? 지금 그 회사에서 쉽게 말하면 나의 어떤 진전, 여기서는 진전이라고 하고 발전이라고 기억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발전을 껴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수동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 들어봤을 거야. 제일 중요한 능력이거든. Sustainability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얘나야. 일어날 것 같아. 집중해봐. 이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팍 성공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성공하고 아니면은 회사 용어로는 그거겠죠. 계속해서 나를 바꿔가는 거. 뭐라고 하지? 좋은 용어로? 히읗시옷. 회사가 계속해서 나를 히읗시옷 한다고 계속. 혁신, 이노베이트. 이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멈춰 있으면 죽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질문은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어떤 상태 뒤에 가볼게요. Think about the impact personal computing technology.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옛날 얘기긴 하다. 자, 뭐냐? impacting. 그 개인의 어떤 컴퓨터 기술이나 그런 거에 영향이거든요. 이 지금 impact personal computing technology had on first waves of the executive leadership 돼 있고 exposed to the technology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떠한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래요. 영향력은 뭐냐면 개인적인 컴퓨터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큰일 날 뻔했다. had on the first waves of the 이렇게. 이거 좀 구조가 복잡하니까 같이 한번 보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가 명사고 임팩트와 퍼스널은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대신 숨어 있는 걸로 보고 이렇게 봐야 돼. 뭐냐? 개인 컴퓨터 기술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영향이야. 어디에? On the first wave of executive leadership이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경영에 있는 리더십인데 그게 기술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executive leadership이라고 하니까 경영 리더십의 첫 번째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금 여러분 컴퓨터 다 만지잖아. 근데 그거 생각 한번 해봐. 1990년대 초에 처음 이제 윈도우 등장했을 때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일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문서 작업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영자들 중에서. 뭔지 알겠지? 컴퓨터가 왜냐면은 없던 세대에서 이미 다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당연하겠지만 밑에 사람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 자기도 파워포인트 하고 할 줄 알아야 하잖아. 그치? 최근에는 다.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위의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가 없다가 지금 처음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를 배운 사람이 있지. 그리고 그걸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지. 누가 지금 살아남았을 거라는 얘기지. 배운 사람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질문. 그래서 조심할 거 하나가 좀 이걸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무기력이라면 좀 오버 같긴 한데 아까 얘기한 여기서 내가 말한 무기력은 뭐냐면은 야망이 없는 걸 얘기하는 야망이 더 적다라는 표현이에요. 욕망이 더 적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무기력이거든요. 그럼 비슷한 표현 중에
spiritless. 우리 fighting spirit 그죠? 스피릿이 있다고. 그러니까 spiritless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lethargic. 이 있고 제일 맞는 표현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반인 것 같아. 우리말로 하면 안주하다라는 표현. 뭔지 알지? 정체하고 안주하는 거야.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안주하다가 영어로 뭡니까? 이게 settle for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정착으로만 알고 있지, 그치? 이게 안주라는 뜻도 하나가 있어. 안주. settle이라는 표현이. 안주하다. 그러니까 뭔가 멈춰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나아가지 않고 발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안주하다라고 하잖아, 그잖아. 이런 것들. 아니면 표현 중에서 정적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멈춰 있다라는 표현. 움직이지 않고. 두 개만 적어보자. static. 그 다음에 stagnant.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첫 번째 컴퓨터 기술이라는 얘기는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간부들이 어떻게, 여기 엑세큐티브 리더십이 간부잖아요. 간부가 리더십으로 이끌려면 본인도 그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 그거에 대한 어떤 파장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뒤에 바로 그 결과가 나와. 지금 동기가 적어주나 안 넘어가고 있는데 Those who embrace the technology. 그 기술은 어떤 기술? 아까 얘기 나왔던 처음 나온 컴퓨터 기술. 그 컴퓨터 기술을 지금 이렇게 껴안다. 그러니까 embrace가 껴안다지만 실제 의미는 수용하다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니까. 채택하고 받아들인 걸 얘기하는 거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은 당연히 통합했겠지. 그 기술을 자신의 일하는 스타일과 그런 다음 뭐 했겠어? 더 앞으로 발전하고 나아갔겠지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those who were resistant 뭐야? 저항을 하는. 반대로 많은 시간 동안 저항을 하고 여기서 저항했다는 뭐에 저항했다는 얘기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걸 저항하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술을 잘 안 받아들인 거죠. 부인하고 부정한 거지. 그 사람은 found few opportunity. 거의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뭐냐? 그들의 경력을 다시 향상시킬 기회를. 그럼 많은 케이스에서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레코. 떠났겠죠. through the early retirement. 조기 은퇴. for the failure to stay relevant. 뭐냐? 여기서 연관성. 그러니까 이게 적합성이라고 하면서도 왜 연관성인지 그걸 알겠지. 예를 들어 보자고. 컴퓨터를 더 이상 이제 컴퓨터 기술이 없어. 안 배워서. 근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왜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다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컴퓨터 도입돼서 컴퓨터를 못하면은 그거 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거야? 잘릴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에서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표현이 핵심이지. 그래서 수용한다, 잘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해서 acceptability, 수용성이라는 거 기억해볼래? 한번? 더 잘 받아들이는 태도를 얘기하겠지. 어떻게 보면. 허용할 수 있는,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한번 캐치 한번 해보시고. 자, 다음 질문 가볼게요. 29번 질문입니다. 자, 요 얘기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되게 많이 한 것 같기는 해, 얘들아. Human being like certainty. 인간은 뭘 좋아해요? 뭘 선호해요? 확실한 거예요. 이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확실한 거란 얘기는 어떤 표현으로는 assurance. 비슷한 표현으로. 확실한 거. 그 다음에 확실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측한 대로, 정신아? 집중해. 내가 예측한 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predictability.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지. disliking. 이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좋아함은 곧 뭘 얘기하냐면 우리말로 경향이라는 tendency.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비슷한 표현 중에서 선호도. 우리가 더 좋아하는 거니까 preference. 이렇게 더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로부터 왔냐면 고대 조상들부터 왔대요. 조상은 어떤 조상이야? Who need to survive. 생존한 조상인데 saber tooth라고 해서 saber가 검이거든요. 그래서 검 이빨을 닮은 호랑이니까 검치호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뭐 스밀로돈이라고 해서 뭐 사자인데 막 이렇게 흰 거 있는 거 있지 알지? 그치? 옛날 호랑이 중에서 검치호. 아니면 독성이 있는 이 지금 베리. 그 딸기나 그런 것 사이에 살아남은 생존한 이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뿌리 내려왔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뭔가 있는 기술, 이 어떤 생존 기술과 그 다음 certainty와 좀 관련이 있겠죠. 어느 정도는. 뒤에 봅시다. Our brain, 우리의 뇌가 진화한대. 참고로 이 볼보는 진화시키다가 아니라 진화하단 자동사야. 우리 뇌가 진화했어요. To help us attend to threat. 우리가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위협을 벗어나. 여기서 attend to threat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개인적으로 attend가 나 좀 이상하긴 한데. 원문 나오면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뭐냐? 우리의 위협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벗어나려고 한대요. 여기서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뭐 danger, hazard, peril.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keep away from them.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생존, 살아남는 것을 이렇게 하도록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했다는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we learn that the more certain we are.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확실할수록. 여기서 더비 밑줄 치세요. 더비 구문이다 전적으로. 이 문장은 되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별표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거에 대해 더 확실할수록 the better chance, 더 많은 기회를 우리가 갖는데 무슨 기회야? of, 이거 to 쓰면 틀린다. 이거 to make 쓰면 틀린다. 이거 하고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of making이 맞아요.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하는 거야. 확실할수록 그 내용 자체가. 자, 뒤에 가봅시다.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검치호랑 그 다음에 지금 딸기 나왔잖아. 그게 왜 나오는지가 이게 관련이 있어. 가봐. Is this very same shape as last time? 돼 있어. 무슨 말이냐? 이 지금 딸기가 똑같은 모양이냐고. 저번에 먹은 거랑. 왜냐면 저번에 먹은 거랑 모양이 달라. 그러면 당연히 뭔가 좀 문제일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똑같은 사이즈 맞냐? If I know for certain it is. 그게 확실히 안다면 내 뇌는 나한테 지시할 거라고. 그걸 먹으라고. 왜냐면은 내가 안정하니까. 즉 안정하다는 거를 끊임없이 뭐야? 내가 그것이 정확한가 아닌가라고 전에 봤던 거랑 비교. 여기서는 지금 비교라는 얘기가 메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교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지. 전에 먹었던 게 확실히 안정했으면 모양 비슷하면 똑같이 완성하겠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전에 먹었던 거랑 똑같냐는 게 포인트거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건데 만약에 불확실해. 그럼 어떻게? 뇌는 will send out the danger alert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지. 프로텍트 보호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전에 먹었던 거랑 비교해서 확실한가 안 한 거에 의존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생존 본능이겠죠. 릴라이언스. 비슷한 표현에. 이것이 all those million years ago에서 지난 수천 년 전까지 확신시켰어요. 뭐냐? 우리의 생존을. 그럼 이것이 우리의 생존을 담당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담당하다라는 표현 하나 캐치해두면 in charge of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be responsible for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봅시다. And the danger alert systems continue to protect us.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this is achieved.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냐? 이제 이게 중요하니까 확실함을 기반으로 한 이 경고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죠. is achieved by the brain. 우리 뇌가 바로 새로운 것 또는 모호한 것. 왜 그러니까 새롭다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뭐 프레시한 거 이렇게 이게 내용일치음 나올 수 있으니까 베이그 모호하다 애매하다는 거는 뭐 앰비거스 가능하지만 처음 아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네뷸러스라는 표현이 하나 있어. 모호한이라는 표현 중에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나 아니면 경험을 확실한 것으로 우리가 라벨링을 할 때 성취된대.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이렇게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하다고 이것을 여기면서 성취가 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아직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은 거잖아. 경험을 하지 않은 것들은 다 일단 불확실하다고 전제를 먼저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위에 our brain then 그런 다음이 있어.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야 돼. 감각, 생각, 그 다음에 액션 플랜, 어떤 이제 행동 계획 같은 걸 세우는 거지. 뭐 하려고? Keep us safe. 우리를 불확실한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드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불확실한 게 먼저야. 확실한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이거 맞나? 저거 맞나? 불확실하지. 불안전하지. 그걸 보고 우리가 생각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불확실한 것들을 다 없애는 거죠. 그런 것들을 멀리 하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we live to see another day. 또 다른 날에 보게 된다. 야, 또 다른 날에 보게 된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다른 날을 보게 된대요. 그러면. 서바이브를 얘기하는 거야. 오늘 눈 감는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남는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생존을 위한 뭐의 능력이야? 불확실성과 확실성을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인간이 발달해 왔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거, 이 번호가 29번이죠. 원래 문제 무슨 문제예요? 어법 문제야, 저 문제가.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독해를 안 했을 거라고. 그렇잖아. 요거 잘 확인을 해서 인간의 생존 본능하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선호도 그걸 잘 기억하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이. 이런 걸 주제 문제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겠네. 그래서. 자, 다음 31번 가봅시다, 한번. 자, 31번. 자, free play is a nature's means of teaching children 나왔어요. 뭐냐? free play라고 하는 거는 자유롭게 노는 걸 얘기하죠. 이것이 is nature's means, 자연의 민. 이 민이라고 하는 거 수단이야, 의미 아니야. 의미는 meaning이야. 수단이에요. 뭐 비슷한 표현에 뭐 vehicle, 뭐 method 등등이 있겠죠. 자, 어떤 수단이냐?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단이래. 그들이 뭐하지 않다? 무력하지 않다. 여기서 말한 무력은 진짜 약하다는 거거든. 그래서 쉬운 단어가 위기고 꼭 기억해 둬야 돼. vulnerability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 vulnerable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vulnerable. 약한, 취약한이란 뜻이야. 저게 취약한. in play. 예를 들면 뭐 이게 연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는 연습 같은 거겠죠. 놀면서죠. 놀면서 연극하면 놀면서 어른들 떨어뜨려서 놀면서 아이들끼리 노는 거니까 free play는. 자, children's really do have a control. 어떠한 통제력을 지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원래 assert는 단언하다지만 여기서는 발휘하다, 연습하다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컨트롤이겠죠. 그러니까 it이 나온 거지. 자, 그리고 뒤에 뭐 하냐면은 in pre-play에서 이렇게 pre-play에서 아이들은 일단 그들 자신의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혼자서 풀고, 그 다음에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어울리기도 하고 똑같이 뭐 대신에 지금 이제 그 하급자한테 복종하거나 아니면 반역하는 것 대신에 포인트는 자기 중심적이란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어떻게 복종하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니까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기 써 있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자기가 해나가니까 자존감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높아지긴 하겠죠. 내용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요 사이에서 아이들과 서로서로 규칙을 정하고 다른 친구와 어울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통째로 보면은 인터랙션이고 맞아요. 이 전체가 다 하나의 상호작용이죠. 아이들과.
이 액티브 아웃도어 플레이에서 이렇게 활동적인 야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의도적으로 잠깐만 intentionally 자 의도적으로 뭐 한대요? those themselves with a moderate amount of the fear 돼 있어. 뭐가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오타인 줄 알았죠? 더즈 오타. dose라고 해서 원래는 약 복용량이란 뜻이거든. 원래 뜻은. 근데 여기서는 동사로 부여하다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 원본 다시 보고. do는 아니거든요. 일단 dose거든. 그 결과 s가 안 붙은 거 참고로 말하면. 이거 오타 아니 조심해야 돼. 그들 자신한테 적당량의 공포감을 부여한대요. 그리고 they thereby 그러므로 learn how to control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배워. 뭐야? not only their body 몸뿐만이 아니라 공포도 마찬가지로.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공포에 대한 극복, overcome. 또는 대응이죠. 리스폰드. 그리고 공포를 잘 다루는 거지. 다룬다고 하면 컨트롤 딜 위드 계열의 컨트롤이야. 다루는 거니까. 그 자유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뭘까? 우리 꼬맹이들만 노는 거 있죠. 요즘은 이제 엄마들이 항상 껴서 놀긴 하지만 애가 다칠까봐 키즈 카페 같은 데 가서 옛날에는 뭐 진짜 옛날이긴 하다. 그러니까 뭐지? 어떤 옛날 시절인가? 핸드폰이 어떤 시절? 너 이 핸드폰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인님 입장에서는 핸드폰이 약간의 그 뭐랄까 추적 장치일 수도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연락할 거야? 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밤에 이제 나가서 밤에 들어오면 엄마한테 등짝 맞는 걸로 끝나거든요, 일반적으로. 막 실컷 놀고, 친구랑 실컷 놀고, 놀이터에서 막 10시, 11시까지 놀고, 늦게 들어와서 엄마 등짝 맞고 끝나고, 이제 그런 거였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아이들끼리 놀면서 뭔가 이런 게 자율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글의 주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프리플레이라고 계속 나와요. 그 프리플레이가 뭔지 좀 잡아야 할 것 같아, 그거는. 우리 개념에서는 잘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잘. 뭐 여러분들은 또 있겠지만. 자, 그래서 소셜 플레이, 그렇지. 소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지. 서로 같이 노는 거기 때문에 규칙을 하고, 그리고 같이 놀면서 규칙을 많이 배우게 돼. 왜냐면은 이게 알겠지만 특히나 이제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친구들은 같이 게임이 안 껴주거든요. 그럼 똑같아. 그러니까 규칙과 관련된 거니까 소셜 얘기 꼭 나와줘야 돼.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인도 있지만 사교적인도 맞는 거긴 하거든요. 자, 사회적인, 사교적인 이런 플레이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냐면 협상하는 거 배우죠.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매니지, 관리하는, 여기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관리하고 극복한다는 얘기죠. 화를.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조율 같은 거지. 사이사이에 있는 걸 조율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 조율이라고 하면 튠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제일 좋은 표현은 레졸루트예요. 우리가 솔루트 솔루션은 해결책이지. 근데 레졸루션은 해결책이라고 맞긴 맞는데 해석이, 그러니까 사회에서 갈등 같은 거를 해결하는 거는 완벽하게 네가 무조건 옳고 내가 그런 게 없지. 수학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답은 솔루션이라고 하지 않고 레졸루션이라 그래. 그래서 레졸루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조율하다라는 표현으로. 자, 그리고 너의 화인데 이게 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화를 잘 관리하는 사회적인 기능도 마찬가지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None of these lessons, 이런 레슨 중 그 어느 것도 학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verbal means에서. 우리 말로만 하는 거에서, 언어적인 거는.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직접 뭐 해야 돼? 부딪혀야지. 뭐 해야 돼? 경험해야 돼. 그걸 경험 대체할 수 있는 말 뭡니까? exposure. 노출. 경험. 또는 어떻게 보면 살을 맞대고 부딪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confrontation. 직면이라는 표현이야.
리플레이가 제공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만이 오로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가볼게요. 봅시다. 자, common but incorrect assertion이야. 이게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야, 그럼 일반적으로 알지만 정확하지 않다면 그건 일종의 뭐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사실이 아닌 거. 고정관념이지. 영어로 뭐야, 고정관념. 그렇지. 이렇게 해보자. 고정관념이죠. 그게 뭐냐? is that we are creature of reason. 우리가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거야. When we are creature of both. 우리가 실제로는 뭔데요? 감정과 이성과 감정의 동물인데, 동물일 때 우리가 이성의 동물이라는 게 이성적인 동물, 이성의 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알지만 하나의 좀 정확하지 않은 가정이다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람 보고 이성적이다 하잖아요, 보면. 근데 알겠지만 이성이 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도 지극히 감성적으로 정하잖아요, 어떤 걸 정할 때. 그죠? 볼게요. We cannot get,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선택하거나 얻을 수가 없어요. 뭐냐? By own reason alone. 무슨 말이냐? 이 이유 하나, 이성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이유는 뭐냐면 어떠한 이성도 항상 결국에는 감정적인 것으로 이끌리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이 감정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감정적이라 해볼까? emotion.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감정적인 걸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너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할 때 어감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성을 플러스로 보고 그 다음 감성을 보통 마이너스로 보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 글은 그것 자체가 잘못되게 하는 거야. 비슷한 표현 뭐가 있습니까? 감정적인 affecting. 그리고 sentimental. sentimental 아마 나올 거다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의 감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should I get the whole grain cereals? 여기 예시가 나와요. 그 질문에 대한 예시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whole grain, 우리 통곡물이라고 하죠. 통밀빵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통밀빵 같은 이런 시리얼을 지금 먹을까 아니면 초콜릿 시리얼을 먹을까라고 고민을 해요. I can list에서 나가 나오면서 개인적인 사례를 얘기합니다. I can list all the reasons I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이유를 다 댈 수 있어요. 그러나 reason have to be based on something.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이성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근간을 이뤄야 돼. 기초를 이뤄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이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건 근거예요. 근거가 여러분, 이런 얘기도 근거가 리즌이다. 그죠? 근거도 리즌이고 이성도 리즌이잖아. 그잖아. 이유되는 거니까. 이유되는 거에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왜 그걸 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근거라는 표현에 이 ground라는 표현 되게 중요하죠. ground라는 표현이나 아니면 basis라는 표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명사니까 둘 다. 근거. 또는 근간이라고 해서 루트도 괜찮기는 해. 이 뿌리 얘기하는 거. 이것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my goal is to eat healthy. 내가 건강하게 좀 뭔가 먹는 게 목표야 라고 한다면 I can choose the whole grain cereals. 당연히 통곡물을 고르겠지만 What is my reason for the wanting to be healthy? 그럼 또 가는 거야. 왜 그럼 건강하고 싶은데? 라고 묻는 거지. 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근거에 대한 것을. I can list more and more reasons. 내가 더 많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야,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spend more quality time. 더 많은, 이게 형용사야. 이거 질적으로 훌륭한 굿이랑 똑같은 거야. 영어야 이거. 그래서 자,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건강하게. 하지만 What are reasons for those reasons? 그럼 또 그 이유가 뭐냐고 해서 계속해서 이유를 묻는 거야.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또 있을 거니까 쉽게 말을 하면.
You should be able to see에서 네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by now 지금쯤이면 뭐냐?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기초하고 있냐면 이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유 답할 수 있지. 또 물어봐. 그럼 왜 그건 그런데? 뭐 그거 하니까. 그럼 왜 그건 그런데? 하면 마지막에 뭐밖에 안 남아요. 하고 싶으니까. 밖에 안 남지 않아? 라는 거지. 그 하고 싶으니까가 뭐야? 그게 감정적인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가치 그것에 느낌 그 다음에 감정 이런 것들의 결론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성적인 건 아닌 거지. 그 근거가 맨 마지막에는 이런 걸로 남을 거다라고 필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알겠지만 가장 밑에 있는 거지. 그래서 deep sea 또는 되게 근본적인 거지. 근본적이라고 하면 fundamental 아니면 심오한 깊은 거니까 포인트는 깊다 있거든요. profound 그 심오한 어떤 가치나 그 다음에 느낌이나 그 다음 감정인데 we have에서 우리가 가진 그런 감정들이 are rarely a result of listening 이유에 대한 결과가 거의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바로 influenced by the reasoning. 자, 이 리즈닝에 의해서 인플루언스를 받게 되는 것들이다 얘기하는 거야. 실제 이게 결과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결과야 원인이야? 원인이라는 얘기지. 그죠? 쉽게 말을 하면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치나 느낌과 감정이 있어. 뭐 하기 전에? 이유를 갖기 전에. 더 근본적인 거. 그리고 long before we begin to reason effectively. 효율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유를 짓고 그 다음에 추론을 지금 하기 전부터 감정을 지닌다. 그러면 이 감정 자체가 가장 기반이라는 표현이죠. 가장 기반 또는 가장 원초라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이성들은 다 감성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감성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성, 감성 얘기했을 때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originate가 가능할 것 같아. 뭐에 기인하다라는 표현. 우리말로 기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기인하다. 그러니까 감성으로부터 이성이 나왔다. 비슷한 표현에 루티드 프롬이라는 여러 가지 있고요. 아니면 감성을 여기다 두고 이성을 주잖아? 그러면 여기서 트리거나 아니면은 커즈 계열도 가능할 것 같아.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방향 조심히 신경 써야 돼. 화살표는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즉 감성에서 이성이 나오는 거죠. 이성에서 감성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만 OXQ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